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실제 응급 현장 사례입니다. 특히 응급 구조와 공부하시는 여러분께는 정말 중요한 케이스가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대 SUV 사고고요. 45세 남성 환자가 아주 심한 가슴 통증이랑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식은 있는데 왼쪽 가슴을 꽉 잡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죠. 네, 딱 봐도 심각해 보이죠. 저희가 오늘 볼 자료가 바로 이 동요 가슴, 영어로는 flail chest라고 하죠. 이 아주 위험한 흉부 손상을 다루는데 이번 시간에 이 동요 가심의 핵심 징후들, 또 병태 생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장 처치랑 위험 요인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실제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 대비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환자 초기 상태부터 보시죠. 호흡수가 분당 32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산소 포화도는 84%로 많이 낮고요. 84%요? 혈압 90/60에 맥박은 124회.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왼쪽 가슴의 역설적 움직임입니다. 역설적 움직임이요? 네, 숨을 들이쉴 때 보통 가슴이 부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안으로 쑥 들어가고 내쉴 때는 반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동요 가슴을 거의 확신하게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역설적 움직임이라. 정말 특이하네요. 아니, 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왜 그렇게 위험 신호인 건가요? 네, 그 움직임 자체가 사실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접한 갈비뼈가 그것도 3개 이상이요. 각각 2군데 이상 부러지는 거예요. 3개 이상, 2군데 이상. 네, 그러면 그 부러진 부분, 이걸 저희가 동요분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나머지 흉벽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숨 쉴 때 흉곽 안에 압력이 변하잖아요. 그때 정상 흉벽이랑 반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흉벽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면 흉벽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 폐가 제대로 팽창을 못해요. 그럼 한 번 숨 쉴 때 들어오는 공기양, 즉 1회 호흡량이 확 줄어들고 환기 자체가 엄청 비효율적이 됩니다. 숨을 쉬는데 제대로 든 숨이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숨을 깊게 못 쉬어요. 얕게 빠르게 쉬게 되죠. 그러다 보면 폐 일부가 공기가 안 통해서 쪼그라드는 무기폐가 생기고 저산소증은 더 심해지고요. 아, 그 고통 때문에 또 호흡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심한 흉부 손상, 고에너지 손상 때는요, 눈에 보이는 이 뼈 부러진 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폐 타박상이 거의 항상 같이 온다는 겁니다. 폐타박상이요? 폐에 멍이 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폐 조직 자체에 충격으로 멍이 들면서 출혈도 생기고 붓기도 하고요. 이게 겉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져서 폐에서 산소 교환하는 능력을 확 떨어뜨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나빠질 수 있군요. 그렇죠. 지금 이 환자 산소 포화도 84%에 호흡수 32회. 이건 벌써 폐타박상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네, 역설적 움직임, 그리고 폐타박상 가능성까지.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환자를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응급구조사로서 저희가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 원칙은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소화 및 환기 확보, 통증 조절 및 분절 안정화, 합병증 감시, 그리고 신속 이송. 4가지. 가장 먼저 1순위는 무조건 산소입니다. 숨 쉬는 거. 즉시 비제호흡 마스크라고 하죠. 그걸로 분당 15리터 고농도 산소를 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이 환자처럼 산소 포화도 84%에 호흡수 32회, 이러면 자바로운관으로는 택도 없다는 신호거든요. 부족하군요. 네, 그래서 바로 밸브 마스크, BVM이라고 하죠. 이걸로 보조 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짜줘야 한다는 거죠. 목표는 산소 포화도 94% 이상 유지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조기에 기관 삽관, RSI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일단 숨쉬게 하는 게 급선무, 그 다음은 통증 조절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면요, 환자가 아파서 숨을 깊게 못 쉬어요. 그럼 환기가 잘 안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진통제를 너무 세게 쓰면 호흡 자체가 억제될 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 환자 혈압이 90, 60으로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을 덜 떨어뜨리는 펜타닐이나 케타민 같은 약물을 조심스럽게 쓰는 게 좋습니다. 통증만 잘 잡아줘도 환기가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산화질소, 그 웃음가스 있죠? N2O. 이건 쓰면 안 됩니다. 기흉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펜터닐이나 케타민, N2O는 금기. 알겠습니다. 그럼 분절 안정화는요? 그 따로 노는 부분을 어떻게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꽉 누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한데 두꺼운 패드나 아니면 뭐 수건 같은 걸 좀 두툼하게 해서요. 그 동요 분절 부위에 그냥 부드럽게 대주는 정도? 지지해주는 느낌으로요. 역설적인 움직임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살짝만. 네. 근데 절대 막 흉백 전체를 탄력붕대 같은 걸로 칭칭 감거나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슴이 못 움직여서 호흡을 더 방해하고 환기를 악화시키니까요.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부드럽게, 지지만. 수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도 낮은데. 일단 정맥로는 잡아야죠. IV는 확보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페타박산 가능성 때문에 수액을 너무 많이 주면 폐에 물이 차서 폐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조심해야겠군요. 네, 혈압이 낮다고 무조건 수액을 콸콸 주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환자 반응 봐가면서 아주 소량씩 신중하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송 중에는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긴장성 기흉이나 대량 혈용 같은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호흡 소리가 갑자기 변하거나 혈압이 더 떨어지거나 목에 있는 정맥이 막 튀어나오거나 이런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겠어요. 그럼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랑 또 처치 과정에서 저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 이걸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동요가슴 그 자체하고 동반된 페타박상 때문에 생기는 호흡 부전입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 이게 제일 무섭죠. 여기에 더해서 부러진 갈비뼈 끝이 날카롭잖아요. 네. 이게 폐를 팍 찔러서 공기가 새는 긴장성 기흉이나 아니면 혈관이 찢어져서 가슴 안에 피가 막 고이는 대량 혈용 같은 게 갑자기 생기면요. 이건 뭐 순식간에 혈압 떨어지면서 심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처치할 때 주의해야 할 함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BVM으로 보조 환기할 때 너무 세게, 너무 빠르게 짜거나 혹은 피입이라고 해서 호기말 양압을 너무 높게 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혈압을 떨어뜨리고 기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과유불급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수액 과다 투여, 폐부종 악화시키고요. 셋째, 흉벽을 너무 세게 압박하는 거 이것도 환기 저해야 하고요. 넷째는 통증 조절 실패, 너무 아파도 문제, 진통제 과에서 호흡 억제돼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현장에서 너무 시간을 끄는 거예요. 현장 지원이요? 네, 동요가슴은 결국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본적인 처치를 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치료를 늦추면 예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동요가슴 환자를 만났다. 그러면 일단 그 특징적인 역설적 흉벽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하고요. 네,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죠. 그리고 즉시 고농도 산소 투여, 필요하면 BVM 보조환기, 이걸로 산소화랑 환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시에 효과적인 통증 조절, 그리고 부드러운 분절 안정화, 이걸 시행하면서 긴장성 기용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 환자의 핵심 문제는 결국 동요가슴 그리고 폐타박상으로 인한 산소화 및 환기 부전이라는 걸 딱 기억해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환자가 처음에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페타박상은요, 겉으로 잘 안 드러나다가 몇 시간 후에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렸던 그 초기 판단과 처치들, 특히 산소는 어떻게 줬는지, 환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수액은 얼마나 줬는지, 이런 것들이 병원 도착 후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과정, 그리고 환자의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
현장에서의 처치가 나중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 순간만이 아니라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